네, 문학을 탐하고 세상을 문학과 논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탐나는 문학. 오늘도 문학 욕심꾼 오승주 작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좋은 문학 습관을 만들고 싶은 문학 욕심꾼 오승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좋은 문학 습관을 만드는 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앞서서 우리 라디오 동의보감에서 우리 건강한 아이들 식생활 습관들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아이들 자라면서 좋은 문학 습관 길러주는 거. 맞아요. 문학책은 네. 그러니까 다른 책들, 소설책 한 권이 다른 책 몇 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네. 누가 한 얘기가 있는데 한 10권 정도가 응축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소설의 문장은 다르거든요. 한번 써보면 알아요. 문학 문장을 한 번 써보면 네. 되게 많이 쓰고 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 지난번에 패스트에서 공무원이 문학 소설가 지망생으로 문장 하나를 몇십 년 동안 계속 쓰던. 그러니까요. 네. 네. 한 문장이지만 계속해서 네, 쓰면서, 맞습니다. 네, 스스로 또 다짐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책과 저작권의 날, 이제 책의 날이 다가와요. 4월 네. 23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때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갑자기 얘기 나오니까, 책을 네, 많이 그렇죠. 읽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은 한 권을 중점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읽는 게 좋은지 여러 가지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요즘에 그렇죠. 어떤 분들은 많이 읽는 것보다는 내 인생 책을 찾아서 네. 그 책을 계속 보고 또 보고 그러면서 또 진짜 정말 씹어 먹어버린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 취향이지 정답은 없는데 않을까요? 네.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네. 1000권 읽기, 몇 권 읽기. 그랬었잖아요. 네, 뭐 이게 1년에. 쏙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그걸 잘 보면 우리가 로마자라든지 네. 아랍의 숫자 보면 그 3 단위로 다음으로 넘어가거든요. 이제 생각해보면 1, 2, 3 다음에 4는 또 달라져요. 그러네요. 네. 근데 기호가. 그 수학자들이 그거를 전 세계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인간이 3 이상 기억을 잘 못한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많다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책에 얼마나 정보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한테 꽂히는 건 결국 한 줄이라는 거죠. 내 가슴 속에 한 줄. 그 줄에 한 줄. 그 네, 책 중에. 맞습니다. 맞아요. 저도 기억에 남는 게 정말 그 책에 딱 덮었을 때 한 줄 딱 기억에 남으면 정말 좋은 책. 네, 기억에 남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음. 저는 책을 읽을 때 이거 빨리 읽고 다른 거 읽어야지 생각하면 책이 잘 안 되고 독서가 잘 안 되고 네. 책을 읽다가 책을 딱 덮고 한번 이렇게 되는 장면이 많을 때 되게 독서가 잘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독의 여러분, 강박증이라고 할까요? 맞아요. 그런 걸 좀 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지아 씨도 책 냈는데 본인은 책을 좋아하는데 자기는 한 권을 오래 보는 스타일이래요. 네. 많이 읽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런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도 사실 좀 좋아하는 책은 계속 보고 또 보고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런 강박증은 좀 없애야겠네요. 책과 물알체, 제 인생에 책 한 권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의 내 인생의 책은 뭘까요? 우리 오승주 작가님은 뭘까요? 나중에 한번 얘기 좀 전 다 해주세요. 아시잖아요. 노너. 네네네. 맞다. 노너. 네. 내 인생의 책 한 권, 내 인생을 바꾸게 한 책 한 권. 이런 거 여러분 좀 보내주세요. 저희 또 책의 날 기념해서 제가 좀 특별한 시간도 준비하려고 하니까 같이 좀 이야기 나눠보죠.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도 좀 보내주시고. 아무튼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네. 오늘 문학 욕심꾼 오승주 작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읽기로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나의 라임 너무너무 오렌지 나무. 유명한 네, 맞습니다. 추천 도서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음. 우리 이제 엄마들도 많으니까, 네. 부모님들도 많으니까,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만 잘 읽어도, 네. 아이와 소통은 정말, 훌륭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 아이 5살짜리 꼬마 제재가 성장하는 과정인데, 진짜 말씀하신 것으로 요 책만 잘 우리 읽어서 소화시켜도 아이들과 함께 대화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런 네, 말씀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엄마들하고 이 책을 함께 읽으셨다고요? 네, 엄마들의 반응이 되게 재밌었는데요. 어떻게 반응이 재밌었어요? 어릴 때도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읽었는데, 음. 그때 못 봤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특히. 커서 읽으니까. 네, 맞아요. 네. 그때는 막, 저도 어릴 때 기억나거든요. 아빠한테 이제 제재가 맞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만 기억나는데, 엄마들이 이 책을 읽으니까, 그거 말고도 되게 많은 폭력적인 거, 예를 들면 이제 가스라이팅 같은 게 보이는 거죠. 네. 그 사람을 주눅들게 만들고, 정신적인 예, 폭력.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빠의 실직 상황이거든요. 네네. 아빠가 공장에서 쫓겨나면서 네네. 집도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네. 크리스마스 때 선물도 못 받게 되고 네. 결국은 이제 아빠의 실직으로 돈이 없어서 가족들도 돈을 벌러 나가야 되고 네. 이런 장면인데 이런 분위기를 너무 강요를 하는 바람에 이제 음. 제재가 이제 주눅들 상황이죠. 근데 제재는 특유의 그런 건강함으로 장난도 치고 네 아,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보여요. 엄마 눈엔 보이나 봐요. 그러네. 우리가 같이 어렸을 때는 네, 그렇죠. 못 아이 봤던 입장이니까. 네, 내용을,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는 커서 엄마 입장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보게 되니까 그게 더 안타깝고 네, 그렇죠. 또 이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브라질이 이제 배경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책이지만 또 의외로 안 읽어보신 분들도 너무 유명해서 네, 맞습니다. 많으시더라고요. 네, 이번 그렇습니다. 기회에 한번 같이 아이들과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역시 고전도 우리 사람과 함께 나이를 먹으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또 감동이 더 화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또 줄거리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아까 아버지의 실직 상태가 오래 가면서 네. 가족들이 돈 벌러도 가고, 그러는 내용인데, 제재도 돈을 벌러 막 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요, 네, 5살인데. 맞습니다. 구두 닦기도 하고, 막 네. 그러는데, 포르투가라는 인물을 만나거든요. 아주 네. 우연히 네. 좋은 차를 타고 있어서 예, 음. 그거를 하려고 만났는데 포르투가와 이제 영혼의 친구가 되면서 음. 제재의 천사적인 면도 나오고 네. 그리고 제재 악마적인 면도 나오고 이제 네. 그런 모습들이 잘 펼쳐져 있는 책인데요. 네. 예, 나중에 또 포르투가와 이별을 하게 되는 그런 좀 아. 가슴 아픈 장면이 있어서 네. 우리 한국 독자들의 눈물을 아주 많이 어. 쏙 빼놓은 책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또 위로를 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맞습니다. 문학 욕심꾼이 보셨을 때 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그 중에서 가장 재밌거나 인상 깊었던 부분은 어떤 거였어요? 예, 저는 극장씬이 제일 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제가 극장 가서 너무 쉬가 마려워서 그 장면을 놓치기 싫어서 네, 그냥 맞아요. 거기다가 이제 오줌을 넣는데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마음이었나 봐요. 그래서 다 이제 거기를 이제 공동 화장실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오줌이 와 이제 소변이 이렇게 강을 이뤄가지고 하는 장면이 너무 그려져서 그게 네. 제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이입되죠. 우리도 뭐 이렇게 어릴 때도 보면 이렇게 TV 같은 거 보고 있다가 너무 그거 놓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집중할 때 네, 맞아요. 있잖아요. 잊을 수 없는 이미지. 네. 그 아이들이 그 이미지, 네, 요런 게 좀 재밌고 인상 깊으셨다라고 하셨고. 아, 진짜 극장 관리인이 그것 때문에 쫓겨나지 않았나요? 네, 극장 장면이 다음에 또 나와요. 두 번째 나오는데 네, 나 1년간 출입금지 명령을 받거든요, 네, 제재가. 네. 근데 포르투가 아저씨 이제 백이 있으니까 음, 가서 이제 포르투가 아저씨의 보증을 딛고 다시 가는데 극장 관리인이 이런 말을 해요. 명심해 제재. 내가 장난을 치면 난 일자리를 잃게 돼. 아. 예, 되게 진지하고 심각한 얘기를 하니까 제재가 정신이 번쩍 드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맞아요. 진짜 그 극장 관리는 무슨 죄예요, 사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일찍 제재가 또 처리 들기도 합니다. 네, 또 맞습니다. 알아듣는다는 것도 좀 신기해요, 다섯 그렇죠. 살이.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니까 네, 네. 현실에 대한 어떤 감수성이 되게 예민한 거죠. 그런 이제 성장 과정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느끼는데요. 이 작가님은 그러면 이 극장 사건 말고 또 재밌는 부분이 있으셨어요? 저는 이 동생 루이스라는 동생이 있어요. 네. 루이스라는 동생이 있는데 루이스의 어떤 세계를 지켜주는 것과 음. 그리고 루이스를 속이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막 이건 뭐야? 이거는 뭐 천국에서 온 거야? 이거는 뭐 치타야? 동물이야? 호랑이야? 하면서 이렇게 막 환상의 세계를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네. 선물을 약속 장소로 가서 선물을 받기로 했는데 너무 걸음이 느려서 선물을 못 받아서 음. 루이스 왕이 너무 서럽게 울었을 때 네. 제가 아빠가 네 이름을 지어줬을 때 왕이기 때문에 루이스 왕이라고 지었다. 그래서 음. 울지 마라. 왕은 우는 거 아니다. 이렇게 타이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너무 어른스럽게 애를 타일러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제재는 또 어린이니까 너무 서럽게 눈물이 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선물을 못 그래서 루이스 받았으니까. 왕이 형은 왜 울어? 하니까 나는 왕이 아니니까 난 평민이니까 울어도 상관없어. 아,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익살스러우면서도 너 장난꾸러기 같고, 우리가 어른들이 보기에는 꼭 동생을 놀리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인데, 또 동생 어린 입장에서는 나는 왕이니까, 네, 좀 더 맞아요. 의젓해야지라는 또 네, 생각을 하게끔 맞아요. 만들잖아요. 이 네. 루이스 왕이 점점 나이 좀 그래도 한 살씩 먹으니까 되게 똑똑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로젠버그 서커스단이라고 했는데, 루이스가, 그거 옛날에 빵집이라고 얘기했잖아. 라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아,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둘러대긴 했지만, 속으로 투덜대요. 동생이 아는 게 많아져서, 거짓말하기가 참 힘들어졌다. 아, 세상 살기 참 힘들어졌다 하면서, 제재가 또 불평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장면들이, 네, 우리 어린 시절을 또 추억을 하게 되고, 네, 또 어린 아이들의 세계지만 또 우리 어른들의 세계와도 네, 비슷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공감할 수 있어서 좀 기발하면서 감동적이고 재미있었던 그런 문장으로도 기억을 해주시네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얘기해주신 것처럼 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뽀르투카 아저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제지와 뽀르투카는 어떻게 만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험을 하잖아요. 네, 챌린지에서 도전을 하는데 네, 어린이들 골목대장 할 때 가장 위험한 거를 성공하는 사람이 골목대장이 되는데 이 음, 제재 친구들의 그런 이제 위험한 타겟은 포르투가 아저씨의 그 고급 승용차 뒤에 올라타는 거예요. 뒤에 no. 보면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 부분 있잖아요. 네, 네. 거기 올라타는 건데 그러다가 덜컥 이제 아저씨한테 걸려가지고 음. 귀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가고 하는 공개의 망신을 당하는 장면이 장면 나오거든요. 그려지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재가 다음에 커서 아저씨를 죽이겠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저씨가 화가 나서 제재의 엉덩이를 때리는데 제재의 표현으로는 창자가 붙어버릴 만큼 세게 엉덩이를 맞았다. 그래서 복수를 하겠다. 이렇게 복수를 다짐하는데 나중에 제재가 발이 다쳐서 포르투가 아저씨가 상처를 치료해주는 과정에서 영혼의 친구가 되게 어, 그렇죠. 나이를 떠나서 영혼의 친구가 되기 처음 만남은 또 이런 또 복수해야 네, 되겠다는 맞습니다. 어린 마이의 마음이 예, 있었지만 우리 다 싸우다가 친해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결국은 네, 정말 영혼의 친구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네. 정말 이게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읽었던 순간이 기억이 나는데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서 또 함께 좀 성장해보는 시간 저도 가져봐야 되겠고요. 좋은 구절을 좀 소개해 주세요. 어떤 명문장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제재 이야기 중에서 환상의 세계가 가장 중요하고 제재도 동생을 지켜주려고 했으니까 네. 이 환상의 세계에 관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누나의 눈은 기쁨으로 빛났다. 나는 나만의 조숙함으로 저 애가 드디어 환상의 세계로 돌아왔어요. 감사합니다, 하느님이라고 하는 누나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어, 네. 제재가 한번 이제 아빠한테도 맞고 아니면 이제 포르투갈 아저씨가 돌아가셔서 되게 슬퍼하는데 근데 다시 환상의 세계로 돌아왔다는 사실 누나가 알고 안도하는 모습을 제재가 본 거예요. 그 눈빛에서 읽은 거예요. 네, 그 장면이 되게 기억에 남았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제재의 능력을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래요. 요 문장, 오늘 명문장으로 소개해 주셨는데,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만의 명문장을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죠. 자, 오늘 이제 논어의 한 줄도 함께 좀 부탁을 드리잖아요. 네, 우리 작가님의 인생책. 네, 제 논어. 인생책 네. 논어에서 논어에서는 어떤 글을 좀 같이 소개해 주시고 싶어요? 네, 제재하고 공자하고 아주 똑같았던 처지가 있었는데요. 그거에 관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나는 어렸을 적에 너무 가난해서 무슨 일이라도 해야 먹고 살 수 있었지. 구절이 나오거든요. 네. 제재도 아동노동을 좀 해야 됐고, 음, 그리고 공자도 아동노동을 해야 됐다는 점에서, 우리 그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처지인데, 아이들도 그런 처지를 같이 하는 이야기가 나의 라임이 오렌지 나무니까, 그 구절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가슴 아프네요. 그렇죠. 네. 공자도 이렇게 또 어린 아픈 네, 시절이 있었다는 것도 그렇죠. 느끼게 되네요. 이런 아픈 과정을 또 성장을 하면서 또 치유하고 또 그 과정들을 또 보면서 우리도 요즘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도 접하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아이들과 이야기 나눠보셔도 좋겠네요. 이 책 읽으면서. 네, 맞습니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네. 초등학생 전용으로 읽을 수 있는 책도 있네요. 도서관이나 구매해서 함께 저도 또 읽어봐야겠어요. 그러면서 늘 또 애청해 주시는
오늘 우리 7097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읽고 또 이야기 또 소감 보내주시죠. 자, 오늘 탐나는 문화, 오늘 문화 욕심꾼, 오늘도 오순주 작가와 함께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함께 읽어봤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나의 네. 라임 오렌지 나무 읽을 거니까요. 아, 네. 다음 주에도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끝이 아닙니다. 네, 계속해서 끝이 다음 아닙니다. 시간까지 네. 또 못다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보내주세요. 자,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